제가 최근에 그 금융감독원에서 자료를 하나 제출을 받았는데요. 최근 2년간 시중은행에서 30대가 받은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30대요? 네, 30대. 거기까지 제가 통계를 안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 바쁘시고 여러 예. 가지 보시니까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02.7조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288조 중에서 30대가 제일 많고요. 특히 최근 1년 동안의 신규 취급액만 해도 이제 58.8조. 그러니까 전년 동기보다 26%나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다시 그 시중은행 가운데 4대 은행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주담대 신규 취급액 중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만 대출을 받은 거를 살펴보니까 이 올해의 1월부터 5월 이 5개월 동안에만 30대가 10조를 빌려서 주택을 6만 5천 채를 이제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30대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맡겼었던 이 수도권 담보물건의 평균 가격을 봤는데요. 이제 물건 한 건당 이제 평균 대출 금액이 2017년에는 이제 평균이 1억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보니까 1.5억 원으로 늘어가지고 이 집값 상승 등으로 이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30대 초반이거든요. 말하자면 제 친구들이 그 영끌을 하는 바로 이제 그 세대들인데, 그러니까 이 30대가 말하자면 주도적으로 정말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빚을 내서 주택을 사고 있는데 이 대출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 우리 경제에서 내수와 소비를 담당해야 되는 세대인데 이런 과도한 대출을 통해서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어들면 사실 이게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는데요. 기획재정부의 수장이기도 하시지만 우리 이제 경제 전반을 이끄시는 부총리이기도 하시니까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30대들이 도대체 왜 이런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저는 일단 좀 궁금합니다. 예, 그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을 지금 구입하지 못하면 가격이 더 올라서 그럴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뭐 대출을 해서라도 일단 집을 한 채 잡고 보자는 심리가 저는 작동이 됐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주택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주택을 구입하면 오히려 근로소득보다 더 큰 차익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그 인식을 저는 없애버리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총리님의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는데 네. 과연 그것뿐일까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저는 30대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주거에 대한 불안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산 형성에 대한 불안입니다. 지금은 주거도 그렇고 자산 형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오직 답이 부동산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부담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연출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총리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집을 사지 않아도 그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이제 해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일단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하는 것,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여러분들 말씀해 주셨지만 그걸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시하신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저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뭐 계약갱신 청구권은 지금 아주 최현안으로 이번 입법화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고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굉장히 강력하게 로드맵을 제시하고 하는 것처럼 제가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니까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물량보다도 월등히 더 초과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정부도 주거안정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의견을 갖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하나의 불안이 자산 형성에 대한 불안일 텐데요. 저는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대안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또한 이제 로드맵을 제시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최근에 밀레니얼 세대들 중심으로 대거 이 증권 계좌를 개설을 해가지고 주식을 매수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좀 포착되고 있기도 한데, 이 청년 세대들 투자가 과거하고는 또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뭐 모건 스탠리나 이런 쪽에서 낸 통계를 보면은 밀레니얼 세대의 95%가 지속 가능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85%에서 89%가 자신의 투자 결정이 기후 변화, 빈곤 해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이런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를 하고 또 임팩트 투자나 혹은 그린 투자 이런 쪽들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금융회사가 이에 관한 개방형 펀드를 운용해서 대중들에게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아주 유념하겠습니다. 정부도 이번에 코로나19 겪으면서 소위 동학개미라고 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간 주식시장을 많이 메꿔주시면서 큰 역할을 하셨는데요. 단기적인 이런 주식시장 참여뿐만 아니라 자산 형성을 위해서 장기적인 주식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방안을 정부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그런 인센티브가 가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